지금 전 세계 무역 시장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PA, 그러니까 국제 비상경제고난법을 근거로 매겼던 관세에 대해 내린 위헌 판결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슈죠. 오늘 저희 미션은 분명합니다. 도대체 대법원은 왜 갑자기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지각 변동이 한국 기업들과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국내외 주요 언론사나 경제연구소 리포트, 그리고 심층 재무 유튜브 채널 등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일단 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무차별적으로 매겨지던 그 무시무시한 관세들이 사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건데 도대체 법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뒤집힌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이 아주 근본적인 헌법의 원칙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중대질문 원칙이죠. 중대질문 원칙이요? 네, 미국 헌법 1조를 보면 세금을 매길 권한은 오직 의회만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는 IEEPA라는 법을 교묘하게 끌어갔거든요. 규제할 권한을요? 네, 대법원은 수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의 규제 권한을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세금 부과 권한으로 맘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본 거네요. 비유하자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교통경찰 역할을 하라고 권한을 줬더니 대통령이 마음대로 도로 한가운데 톨게이트를 세우고 통행료를 징수한 꼴이라는 거죠. 교통경찰이 톨게이트를 세웠다. 와, 진짜 확 와닿는 비유네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충격받은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는 외국 수출국이 내는 거다. 미국은 돈을 번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해왔잖아요. 네, 늘 그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랑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그 관세 부담의 무려 94%를 미국 수입업자랑 미국 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었었더라고요. 네, 그게 이번 정책의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중국 신화통신 쪽 자료에서도 이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애초 기대와 달리 해외 수출 기업들은 물건값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청난 세금을 미국 기업들이 떠안은 거죠. 맞아요. 존 디어 같은 미국 굴지의 농기계 회사 사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회사의 관세 비용이 2025년에는 6억 달러였는데 2026년에는 12억 달러로 2배나 뛸 거라 예상됐어요. 회사가 이 막대한 비용을 혼자 감당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하죠. 맞습니다. 농기계 가격을 올려서 미국 농부들에게 전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을 보면 이 관세들 때문에 평균적인 미국 가구당 약 1,800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40만 원 정도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요. 결국 타국을 때리겠다고 휘두른 칼에 자궁어인들 지갑이 먼저 찢겨나간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불똥이 이제 다른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냈으니 그동안 불법으로 걷어간 돈을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 황금 문제요. 네. 펜와튼 예산 모델 데이터를 보니까 이 불법 징수 관세액이 무려 1,750억 달러, 한화로 약 230조 원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이 천문학적인 돈, 과연 순순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대혼란이 펼쳐질 겁니다. 윌머 헤일이나 홀랜드 앤 나이트 같은 대형 로펌들의 분석을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대법원이 위헌이다라고만 했지 어떻게 언제까지 환급해줘라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거든요. 방법론이 쏙 빠졌네요. 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행정 절차를 보면 관세 정산이 끝난, 즉 청산이 완료된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급 적용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청산이요. 이게 일반 투자자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술집에서 계산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술집이요? 네, 아직 술을 마시고 있어서 계산서를 열어둔 상태, 즉 미청산 상태라면 중간에 안주 가격이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바로잡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빼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미 카드로 결제를 다 끝내고 영수증까지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즉 청산이 완료되는데 며칠 뒤에 그때 맥주값이 불법이었으니 돌려받아야겠다라고 술집에 찾아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와,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지루해지겠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막대한 230조 원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서 이 청산 완료 여부를 무기로 엄청난 시간을 끌며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 되겠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어서 전 세계의 10% 그리고 곧이어 15%의 보편 관세를 새롭게 때려버렸습니다. 대법원이 압수한 칼 대신 바로 다른 칼을 꺼낸 격이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전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 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의회가 허락해둔 합법적 권한이거든요. 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유효기간이 최대 150일이라는 점입니다. 150일이요? 길어야 5달짜리 시한부 관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이 122조는 비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친 임시 텐트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표는 이 텐트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목표는 뭔가요? 그들은 150일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벌어놓고 그 장막 뒤에서 의회 승인 없이도 특정 국가나 산업을 영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더 정교한 무기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조사와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조사를 활용한 저격소총입니다. 150일짜리 임시 텐트 안에서 정밀 타격용 저격소총을 조립하고 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무차별 융단 폭격이 불법이 되니까 이제는 핀셋으로 콕 집어서 타격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조립하고 있는 그 저격소총의 조준경 안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바로 작년 10월에 체결된 경주협상이라는 거대한 딜레마 때문입니다. 네, 시계 바늘을 잠시 작년 10월로 돌려보죠.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100% 관세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엄청난 빅딜을 맺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한국이 관세를 15%로 낮게 방어하고 염원하던 핵잠수함 기술을 얻는 대가로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 한어로 약 460조 원에 달하는 조선, 항공, LNG 산업 등의 투자를 약속했었죠. 460조 원이면 정말 국가 명운을 건 베팅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위협은 애초에 불법이었다라고 판결해버렸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붕 떠버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 시각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고 있나요? 먼저 보수 진영 언론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분석을 보면 이 협상을 여전히 매우 가치 있는 외교적 성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군요. 네,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를 15%로 묶어둔 방어력은 훌륭했고 무엇보다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면서 한국이 마침내 핵추진 잠수함 시대를 열게 된 안보적 이익에 주목하죠. 다만 앞으로 미국 내 투자 보조금을 둘러싼 경쟁에 치열해질 테니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 언론들 해석은 온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한겨레나 통일뉴스 같은 매체들의 시각이죠. 이들은 이 협상을 경제적 강압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국내 산업은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된다는 우려죠. 양질의 일자리가 다 유출된다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심지어 애초에 위법이었던 관세를 무기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얻어낸 미국의 행태는 갱단식 갈치와 다를 바 없다는 아주 매서운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양측 논리가 모두 일리가 있어서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만약 한국의 관세가 불법이니 투자도 못하겠다며 약속을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안 있겠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조립 중이라는 그 301조 저격소총의 첫 번째 타겟이 바로 한국이 될 겁니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핑계로 합법적인 정밀 타격 보복을 가하겠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적인 외교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결국 내 주식 계좌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일 겁니다. 구체적인 기업 단위로 내려가 보면 시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완전히 극과 극의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관점에서 우선 매수나 전략적 매수로 분류되는 승자 그룹을 볼까요? 승자는 어딘가요?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현대,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입니다. 일단 경주 협상 때문에 억지로 막고 있던 15% 상호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날아갔습니다. 네. 게다가 트럼프가 새로 꺼낸 222조의 15% 임시관세에서도 면제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죠. 와, 양쪽에서 날아오던 펀치를 다 피한 거네요. 거기에 과거에 냈던 관세, 만약 그 복잡한 환급 소송을 뚫고 돌려받기만 한다면 엄청난 비영업이익이 찍히겠는데요.
반도체 쪽은 어떤가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적은 관세 퍼센티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대통령이 기분 내키는 대로 100%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변덕이라는 리스크였죠. 불확실성 그 자체군요. 네, 대법원이 대통령의 폭주 권한을 박탈하면서 경영상 가장 큰 불확실성이 거친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는 미국 AI 인프라 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이라 새로운 222조 관세에서도 안전하게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 미국 내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222조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든든한 방어막을 쳤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한국 증시를 이끄는 대장주들에게는 확실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네요. 하지만 축배를 들지 못하는 패자들, 포트폴리오에서 전술적 회피나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할 곳들도 존재하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업계입니다. 철강이요? 많은 분들이 대법원 판결 났으니 철강 관세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데 철강에 매겨진 50% 관세는 위헌 판결이 난 IEPA가 아니라 232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매겨진 관세입니다. 애초에 법적 근거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과 전혀 무관하게 철강업계는 여전히 철벽 같은 관세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조선업은 어떤가요? 아까 경주 협상이랑 엮여 있었잖아요. 조선업은 경주 협상의 딜레마와 목숨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론 악화 등으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미국은 즉각적인 보복 차원에서 한국 조선업을 301조 조사 타겟으로 삼거나 함정 정비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릴 위험이 큽니다. 투자다라면 이 정치적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해야겠네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중소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은 호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은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대기업들은 워싱턴의 로비스트를 풀어서라도 220조 예외를 받아낼 정치적 힘이 있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자본도 인맥도 없습니다. 환급 받는 것도 문제일 텐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전담 변호사 고용해서 관세청이랑 몇 년씩 법정 싸움 벌일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결국 소송 비용이 환급액보다 더 나오는 기막힌 상황에 처할 겁니다. 사실상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뉴스 보고 단순히 와 무역전쟁 끝났다 환호하면서 시장에 뛰어들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호재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 체급과 업종에 따라 지뢰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명확한 플레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가 심층 재무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본 결과 지금 시장에 잠깐 찾아온 이른바 환급 랠리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시장 방향성을 알려주는 다음 3가지 빨간불 신호를 여러분 모니터 옆에 붙여두고 매일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대피 신호는 무언가요? 첫 번째는 환율의 역주행입니다. 거시 경제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불법 관세를 걷어들여야 하니 당연히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여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달러가 풀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버티거나 상승세를 탄다면 이건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플랜 B가 성공할 거라 보는 거군요. 네, 한국을 타겟으로 한 301조 정밀 타격이 성공할 것에 베팅하면서 달러를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역주행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수출주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환율이 상식과 반대로 버티면 그 이면의 공포를 읽으라. 두 번째 빨간불은요? 두 번째는 301조 및 232조 공식조사 착수 공문입니다. 아까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짜리 텐트 안에서 저격소총 조립한다고 했죠. 만약 연방관보에 한국 자동차, 배터리, 조선업 등을 콕 집어서 조사하겠다는 공문이 뜨는 순간 해당 섹터 주가는 당장 폭락할 겁니다. 실제 관세 부과는 나중일지라도요. 네, 내 종목이 그 관역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뜨면 펀더멘탈 따지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정밀 타격 조준경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피하라.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가장 거대한 거시경제 경고등입니다. 바로 VIX 지수 25 돌파,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4.5% 이상 유지입니다. 이건 채권 시장의 시그널이네요.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주식시장이 환호해도 VIX가 25를 뚫고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선다면 채권시장 거물들이 트럼프의 속임수를 간파했다는 뜻입니다. 임시관세가 임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저 관세가 결국 영구적으로 굳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구도적 인플레이션이 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무너집니다. 이 두 지표가 동시에 경고음을 내면 무조건 현금 비중을 대폭 늘리셔야 합니다. 와, 정말 머릿속 안개가 거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환율 역주행, 공식조사 공문, 그리고 BAX와 국채금리 동반 상승.
여러분, 이 세 가지 계기판만 잘 지켜보셔도 혼란 속에서 치명상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하고 엄청난 정보들을 다뤘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대법원 위헌 판결은 무역전쟁이 끝났다는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융단폭격 시대가 끝나고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정밀 타격으로 무역전쟁이 훨씬 더 고도화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죠?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꺼내든 122조 15일짜리 임시관세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2026년 7월입니다.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뜨거운 시점이죠. 아,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과연 치솟는 농기계 가격과 물가에 지쳐버린 미국 의회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트럼프의 관세 연장을 흔쾌히 승인해 줄지, 대법원 판결로 주도권을 쥐게 된 의회가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흔들지 여러분 스스로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의 지갑과 직결된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네요. 2026년 7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심층 분석이 통찰력과 투자 전략의 작은 나침반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